계속해서 이제 공중적계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적계급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목욕탕에 아마 많이 가셨을 텐데, 목욕탕에 가시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적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죠. 많은 다수, 불특정 다수가 적객 오는 것을 맞이해서 그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공중적객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중적객업자는 우리가 이제 상법의 151조에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개개, 집내. 집내가 뭐죠? 집내가 모을 집자, 한자로 쓰면 모을 집자, 올레자. 그래서 모여서 오는 것, 떼거리로 오는 것,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집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극장, 여관, 음식점만 이 공중적객업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뭐다? 예시적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예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것은 다 해당된다. 반대가 뭐였죠? 열거 규정이라고 했죠. 열거 규정 또는 제한적 규정. 이거는 그 열거된 것만 해당되고 열거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도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이러한 것들이 공중적객업자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개 집내 시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 이러한 사람은 뭐가 된다? 당연 상인이 되지 그 시설 소유자, 그 건물 소유자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책임있는 요건, 수취한 물건에 대한 책임. 자, 공중적객업자가 와서 수취가 뭡니까? 물건을 맡겼어요. 그래서 공중적객업자가 이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 수취한 물건, 받을 숫자, 놓을 치자, 받아놓은 물건에 대한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공중적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불가항력으로 인함이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고 기타의 경우는 무조건 뭐라?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 예컨대 지진이 났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 빼놓고는 뭐다? 원칙적으로 이 공중적객업자는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죠. 이 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말은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공중적객업자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것은 뭐 전쟁이라든가 소요, 폭동,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뭐 해일이 져서 바닷가, 어촌의 바닷가를 다 쓸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법률상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물건 운송이라든가 운송 주선인 등의 책임보다 더 가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분쟁이 없어지겠죠. 그래야만 이 주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때마다 시비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중적객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중적객업자가 책임을 지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다는 사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보면 그 당사자 간에 명시적이 됐든 묵시적이 됐든 간에 그 공중적객업자한테 물건을 맡겼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판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관을 생각해 보시죠. 여관. 이 판례 내용은 이렇게 여관이 있는데, 자, 이 여관이 있는데, 우리가 출장 가서 이용하는 여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밖에. 근데 이 주차장이 이 사람이 관리를 해요. 집에 있는, 주차 요원을 두고 관리를 하고 담이 쳐졌고, 뭐 하고, 그러면 차를 이렇게 주차를 했겠죠.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리를 한다든지 맡겨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맡겨서 보관하는 경우는 임차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차에 손실이 발생했다, 도난사고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이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공터가 있습니다. 아무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는 이 주인이 와서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시는 손님들이 알아서 그냥 주차하고 알아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공터를 이용할 뿐 이 주인이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주차장의 출입과 주차 사실을 여관 측에서 통지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 여부는 변론하고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여관 주인이 관리한 경우는 임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임치 합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손해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불가항력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이 불가항력이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주관설이라면 즉 사람 그 주관이 의한 거죠. 따라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최대의 주의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유해가 불가항력. 객관설은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유해가 불가항력. 절충설은 특수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의를 다 하더라도 이것을 방지할 수 없는 유해를 불가항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설은 이 절충설의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상 그 업종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불가항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취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보면 면책의 특약. 자, 면책의 특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감면할 수는 있지만 공중적객업자의 일방적 면책 고시,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자, 이 사람이 내가 이 롤렉스 시계를 갖고 있는데 좀 맡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는 이 시골 목욕탕이다 보니까 이런 금고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잘 보관하시고 그러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손님이 이렇게 잃어버려도 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손님이 yes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당사자는 합의가 의해서 책임이 감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 그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써놓습니다. 귀중품 분실 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주인장 100 딱 이렇게 써놨다. 일방적인 고시만으로는 이 사람이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당연히죠. 과실에 있을 경우는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임치를 않았다, 맡기지도 않는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맡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라든가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이 과실로 인해서 그 물건을 훼손시켰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과실 입증 책임은 객에 있다. 그래서 객이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도 공중적객업자는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곡가물에 관한 거죠. 곡가물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곡가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거를 명시해서 자, 어떠한 물건을 맡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 무엇이며 어떠한 금액인지, 얼마 정도에 되는 금액인지를 명시해서 맡겨야만 그 매실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적객업자도 그러한 이게 명시된 곡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으로부터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그 곡가물로서의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 곡가물로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보관하고 있다가 이 공중적객업자가 그 물건이 곡가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건 운송에 있어서의 처음에 곡가물임을 맡기지 않고 곡가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운송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운송 중간에 자기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곡가물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설로는 뭐였습니까? 다수설은 우리가 보통의 물건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 하면 곡가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보통의 주의마저도 게을리한 경우는 그때는 뭘로 한다? 곡가물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온 운송에 있어서의 다수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중적객업자의 경우에도 우연히 곡가물을 안 경우에는
보통 의무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하나여 고가물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가물이지만 고가물로서의 아주 고도로 신경을 쓰면서 주의 의무를 할 필요는 없고 일반 보통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 비록 그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중적계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로 물건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는 자, 이것은 명시가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죠. 근데 뭐 고의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자, 공중적계급자는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의 휴대물을 가져간 후 몇 개월?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짧죠? 짧죠? 자, 물건, 우리가 어느 장기간 동안 물건을 운송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목욕탕에 잠깐 와서 한두 시간 와서 이 물건 맡겨놓고 갔다가 가져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 보고, 목욕탕 주인 보고, 책임을 뭐 2년, 3년 이렇게 부담해라 라고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하냐면 그 객의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그 목욕탕에서 나간 날로부터. 그렇지만 이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알고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죠. 따라서 몇 년?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적계급자의 책임의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다른 운송에 관련된 그런 운송의 책임보다 더 짧다라는 점, 6개월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판례 위주로 볼 텐데요. 자, 이 공중적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법적 성질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이 임대차냐라고 하는 거죠. 자, 임대차. 자,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예컨대 어떤 아파트를 임대해서 들어간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빌라를 임대해서 들어간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장기간 쓰는 거죠. 그렇죠? 장기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적계급자에 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잠깐 왔다 볼일 보고 서비스 받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중적계급자의 책임은 이러한 임대차로 볼 것은 아니고 임대차 플러스에서 뭐가 있다? 더 알파가 있다. 이 알파라는 건 뭐냐면 공중적계급자로서의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러한 것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험을 부담한다. 라고 해서 이게 일반으로 그냥 임대차처럼 이 물건에 관한, 이 건물에 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그러한 배려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 공중적계급자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력직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불안전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손님이 다짜고 나갔다 그러면 자, 여기 손님이 여기 오면 이 사람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서비스 제공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계약성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손님이 다친 경우는 이것은 뭐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다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의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통상의 손해는 뭐냐면,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들의 통상용법, 일반적인 그런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도 통상의 손해로 본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거는 공중적계급자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멀어 보이긴 한데 이러한 판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청구권 경합설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구권 경합설은 뭐죠? 자, 채권자의 뭐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었죠.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는 채무 불이행 책임에다가 이 사람이 채무자가 또 불법으로 고의라든가 과실로 불법에 냈을 때 뭐였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채권자는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청구권 경합설이다 라고 이미 공부를 하셨죠. 이 청구권 경합설에 반대되는 설이 뭐가 있었죠? 법조 경합설, 법조 경합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다라고 공부를 하셨죠. 따라서 이 판례를 이제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공중적객업자는 그 사용인이 계급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물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매실로 훼손시킨 경우는 공중적객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손님이 공중적객업자에 대해서 어느 것을 행사하든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중적객업자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는데, 공중적객업자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공중 여러 사람을 맞아들여서 손님을 맞아들여서 하는 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른 상행위보다도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죠?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가항력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물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목욕탕에 갔다 오시면서 내가 이것을 물건을 맡겼을 때 목욕탕 업자와 즉 목욕탕 그 사장님과 여러분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뭐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공중적객업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